저는 앞에서 소개받았던 것처럼 이화여대 지금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연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연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공신닷컴에서 수리 영역 강의를 또 촬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리 영역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경험해봤고 제가 좀 어려워했고, 그런데 제가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제를 바꿔서 시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공부의 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되게 막 거리감 있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공부의 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공부하는 거 잘 별로 안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약간 필 받으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2학년 때까지는 저 막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 가출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엄마랑 싸워가지고 아침에 할 거였는데 엄마 나가라고 진짜 나가가지고 근데 붙잡지 않아가지고 그냥 진짜 나갔는데, 그렇게 막 가출도 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그냥 저는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문과였는데 수학만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 선생님들하고만 맨날 친하게 지내고, 딴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럴 정도로 그냥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면서 그래도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저는 약간 후리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맨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막상 고3 때부터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는 부단히 이것저것 해보고 노력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능 때 저는 올 1등급 받았는데, 그게 올 1등급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수능에서만. 저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한된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을 앞설 수 있을 만큼의 공부량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더 잘한 게 그게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트 화면이 안 뜨? 응?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이 있는 삶이랑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계획이 없어요. 방학이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한 8시쯤 눈 떠도 그냥 누워있죠. 누워서 시간 언제 가나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막 아침밥 먹으라고 아침 엄마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굴러다니다가 뭐 좀 일어나고 뭐 컴퓨터 좀 하고 TV 뭐 무한도전 재방한다 그럼 가가지고 재방 좀 보고 이러고 시간 가다가 또 잘 때 되면 또 자죠. 그래서 막 그리고 엄마 밥 먹으라 그러면 또 가서 좀 밥 먹고, 엄마 몰래 막 조용히 가가지고 만화책 읽고 있고. 제가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계획 없으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잘 때 되면 자고 인간의 생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됐겠죠. 근데 계획을 짜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쪽지 같은 거에다가라도 그 계획을 짜요. 뭘 할지 간략하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강연 오기 전에 썼던 제 진짜 계획인데 별거 없죠. 그냥 뭐 공부하기 쓴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 운동하기 30분간 운동하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빈둥빈둥 잉여거릴 시간에 저는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딱 샤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아주 좋은 책을 읽기로 제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읽은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짜임새 있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시간을 계획하는 이유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제시해주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루쯤 대충 살아봤자 뭐 어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뭐 시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루쯤만 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원하는 목표,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나름 저도 학원을 막 다니고 그래도 남들 따라 잘 다녔어요. 저도. 근데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학 공부하는 거 좀 나름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학 공부가 좀 재밌었는데 저는 그 학원 쉬는 시간 때마다 재밌으니까 나는 수학 한 문제씩 매일매일 풀어야 되겠다, 쉬는 시간마다 라는, 그냥 이렇게 써놓지도 않고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하고 그냥 저 한 문제씩 풀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좀 쟤는 공부도 못하는데 꼭 저를 깝치네 이런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갖고 저 이렇게 뭐 문제 풀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야 그거 한다고 안 올라, 야 쉬는 시간 쉬어야지 뭐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꿋꿋이 그냥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중학교 때였지만 고등학교까지 점점 쌓였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이제 현역으로, 물론 저도 중간에 잘 놀고 했지만 그래도 현역으로 이대 초중교육과라는 좋은 학교에 올 수 있었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잘했던 친구였는데 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약간 루즈하게 살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재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방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었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친구 마인드가 하루하루를 그냥 그 정도쯤이야, 그 10분 쉬는 시간 정도야? 쉬어도 되겠지, 그냥 호리하게 뭐 놀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라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알죠? 계획이 중요한 거 알죠? 나도 계획 짜야 되는데 학습 플래너 예쁜 거 보면은 막 나도 하나 사가지고 내일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약간 어영부영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 밥 주면 밥 먹고 씻고 그 다음 TV 좀 보다가 인터넷 좀 하다 보니까 잘 시간이야, 자고 이렇게 사는 인생 너무 공감 가죠. 친구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관성의 법칙 배웠죠? 뭐예요? 버스가 달리다가 내가 타고 있는데 멈추면 내 몸이 앞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던 걸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 딱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건데, 사실 저도 과학은 잘 몰라서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건데, 이런 계획 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데 좀 뭔가 귀찮고 하기 싫고 막 어색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싫어지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그리고 계획은 짰는데 실천은 안 하고 있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영원히 안 익숙할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죠. 변화하고 발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간단하게 습관만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새로 만드시면 되는데, 습관 만드는 것도 또 너무 간단해요. 그냥 반복만 하시면 돼요. 매일 반복하시면 돼요. 심지어 계획 짜는 건 하루에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쓰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매일 5분도 안 걸리는 일을 조금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21일간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색한데, 오늘 안 하니까 뭔가 어색한데, 살짝 이 정도 감정이 들고 66일을 반복을 하시면 이건 완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딱 자기만의 습관으로 픽스가 된다고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66일이면 딱 2달이거든요 21일이면 3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 하죠.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죠? 아 너무 귀찮죠? 난 고작 5번 쓰는 건데 뭐 귀찮아 죽을 것 같죠? 알아요. 아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귀찮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막 저는 뭐 담임 선생님 별로 예쁜 애도 아니었고 그냥 니 뭐야 뛰어놀아라 그냥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막 터치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남동생이 있는데 완전 엄친아예요. 막 얼굴 잘생겨 막 키도 막 180에다가 남자애고요. 키도 180에 막 뭐 전교 회장에 전교 1등에 완전 이런 애라 그러니까 엄마 눈에 제가 보였겠어요? 맨날 혼자 막 뛰어노는 애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니는 니 살길 살아 그냥 엄마는 동생 뒷바라 잘난다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귀찮아 하든지 말든지 저한테 뭐 조언해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처음에도 그렇게 귀찮으면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나니까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계획 짜는 거? 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아니 그냥 걸어가다가 학교를 종교하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종이 쪼가리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그냥 적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오늘 뭐 아침 자습 시간에 뭐 하기. 뭐 할 때 뭐 하기. 이렇게 해놓고 저는 학생증을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이게 끼워놓고 아침 걸어다니다가 이거 안 했네. 좀 이따 가서 해야지. 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자마자 딱 긋고 그 쾌감 이렇게 딱 느끼면서 매일 이거를 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이거 좀 반성도 해서 내일 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네. 뭔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플래너를 구입을 해가지고 또 예쁘게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뭐 저도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그 나중에는 점점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정말 잘한 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오늘 하루는 완벽해 이런 날은 뭔가 기록을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기장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날 또 폭풍 일기를 막 내가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했지롱 막 이러면서 공부를 일기를 열심히 쓴 거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너를 하는 방법을 들으면 처음부터 플래너 이렇게 쓰는 거고 일기도 쓰고 그럼 다 좋아 이렇게 막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뭔 놈의 일기야 하나도 안 쓰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그래 조금 그냥 아무 종이 쪼가리에라도 쓰자 라고 작게부터 생각을 하고 나면 점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플래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천천히 차근차근.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21일만 반복해보고 66일까지 좀만 더 나아가면 된다. 이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인생 포기하세요. 그럼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죠. 엄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빠 인생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계획 짜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도 못하면은 안 하시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돕질 않는데 대체 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거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줄 거고 누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대학에서 뽑아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기에 오실 정도면 다 관심 있어서 오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반드시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획을 짤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딱 4가지만 하시면 돼요. 분석, 계획, 실천, 평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자체를요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은 그 게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마치 막 모노폴리 같은 거 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yes or no로 막 바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 전체를 게임으로 봤을 때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원을 지금 자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에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쪽으로 쓸 건지까지 이 단계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할 때는 그걸 이제 직접 우리가 쓰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쓰고 그 다음에 실천.
그렇게 하는 거죠. 쓰는 거죠. 직접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평가. 여러분들이 인생 게임을 하면 인생은 단한판이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망쳐도 재수가 있어요. 재수를 여기까지 말하지 않고 싶지만 아무튼 그런 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판이 아닌데 한 판 끝나고 나면 다음 판은 더 잘하려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한 게 얼마나 잘했고 어떤 것이 모자랐는지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계가 바로 이 평가 단계입니다. 이쪽 친구도 이거 보여요?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분석, 계획, 실천, 평가 4단계로 나눠지고요. 좀 더 자세하게 한 단계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분석 단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시간 자원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1번인데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6부터 6 이게 시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픽스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학교는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은 몇 시부터 몇 시, 나는 밥은 꼭 이 시간에 먹어, 밥 이거,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이렇게 딱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해놓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는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원을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인지 월간 주간에 큰 틀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목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적는 그런 100점 만점 뭐 전교 1등 이런 목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에는 뭐 적어도 뭐는 하겠다, 이번 주에 나는 적어도 뭐는 지키겠다, 이런 그냥 목표 있잖아요. 매 주일, 매 달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큰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뭐 내신 기간이다 싶으면 이번엔 내신을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이번엔 지난번에 언어가 너무 안 나왔어,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언어 영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큰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시간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계획이겠죠. 계획 쓰기인데 그냥 계획이 아니라 계획 쓰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이제 시간 플래너를 작성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편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인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뭐 꾸며도 되고 안 꾸며도 되고 거지같이 써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매일매일 짜는 건데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의 신 이거 이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멘티들도 만나고 그리고 캠프 같은 걸 진행하면서 많은 멘티들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누적된 멘티가 수가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멘티 친구들 처음 만나면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제가 질문하겠죠. 그 중에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너 매일 계획은 짜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짜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자세히 물어보면 필 받을 때 짠다는 거예요. 계획을.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면 필은 대체 언제 오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오늘은 할 일이 너무 없는데 공부라도 좀 해볼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딱 하루 정도는 있대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럼 그때 한번 뭘 할지 한번 써본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날인 거잖아요. 그죠? 어느 필 받은 하루를 위한 준비.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계획은 왜 짠다고 했죠? 매일의 목표를 주기 위해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짜셔야 돼요. 근데 또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시험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저 시험 끝나고 놀아요. 그럼 노는 거는 계획이 아닌가? 놀아도 쓰세요. 뭘 하고 놀지. 나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 거야. 이렇게 쓰세요. 시험 끝났으니까 엄마랑 같이 나는 아웃백 간다. 뭐 이런 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세요. 뭐 제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도 공부만을 계획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운동하는 거,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나는 그냥 자투리 시간 남을 때마다 뭘 할 건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할 일을 쓰라고 했지 공부만 쓰라고 한 적은 전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여러분들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뭘 할지를 적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으로 매일매일 그 플랜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건데 전도 여기서 100% 지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일이 모르는 거죠. 언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르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건데 적어도 근데 계획을 짤 때는 자기가 분석을 했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 분석한 거를 지금 내가 솔직히 계획 짜라고 하면 내가 100의 양을 할 수 있는데 20을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80 동안은 뭐 할 건데요? 그죠? 제가 자기한테 목표가 안 되죠. 자기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못 되죠. 그냥 노는 거잖아요. 남은 시간은. 그죠? 그리고 내가 100의 양이 있는데 120, 130을 세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2, 30은 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해도 100을 채우기가 항상 힘든데 매일매일 힘든데 120, 130을 채우면 120, 130 어치를 써놓으면 2, 30은 또 밀리죠. 그럼 그 다음날은 140, 150, 160이 되고 그 다음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죠?